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다음 부분, 자료 플러스 28쪽의 자료 플러스부터 살펴볼 건데요. 제가, 그 이황의 성리학에 대해서 강의 영상을 올린 지 몇 시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조회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인데, 다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을 텐데, 이런 와중에도 또 강의 영상을 또 확인하시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 해서 대단하다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짠하기도 했어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애쓰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이황의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 한번 살펴보고 같이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28쪽 수특 28쪽입니다. 이황의 사단 칠정론. 자,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와 기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이기불상리라는 얘기죠. 그러나 각각의 유래와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와 관련하여 주된 것을 가리켜 말한다면 어떤 것은 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그러니까 자,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와 기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이기불상리잖아요. 그거 내가 인정한다. 다만 각각의 유래, 그것이 어디서 유래했는가 그 근원, 또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연원이라고도 하시죠. 연원, 그 뿌리와 관련하여 그 뿌리와 관련하여 주된 것을 가리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주가 되었는가, 이와 기 중에 뭐가 주가 되었는가 라고 해서 어떤 것은 이가 주가 되고 어떤 것은 기가 주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과 칠정 중에 어떤 것이 이가 주가 된 거예요? 사단이 이가 주가 된 거고 기가 주가 된 것은 칠정이다. 이렇게 구분 짓는 거죠. 그러면서 혼합하여 말하면 칠정이 이와 기를 겸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명확하다. 칠정은 이와 기를 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분하여 말한다면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 그 바라는 것이 각각 움직여 나온 작용하는 것이 각각 혈맥이 있고 그 이름이 다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주가 무엇이 주가 되는지에 따라서 나누어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딱 마지막에 하시는 거죠. 아이고, 네. 마지막에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그것을 따르니 사단은 이, 발, 기가 따라, 기는 수청을 들라. 이가 바라니 기는 수청을 들라. 네, 이가 바라고 기가 그 바라는 이를 따르니 본래 순선하고 악이 없지만 순선무악하다. 왜냐하면 순수한 도덕 본성인 이에는 순선무악하고 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순선무악할 수 있다는 것은 이가 발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본래 순선하고 악이 없지만 이가 바란 것이 완수되지 못하고 기에 가려지면 불선이 된다. 자, 칠정은 기가 바라고 이가 그것을 타니 역시 불선함이 없지만 기가 바란 것이 절도에 맞지 못해서 그 일을 멸하면 방탕하여 악이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가 바라든 기가 바라든 악이 존재할 수 있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가 바래도 기에 가려지면 불선이 되고 기가 바랬는데 절도에 맞지 못하면 악이 된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써보면 사단은 이발기수고 칠정은 기가 바라고 그 다음에 이가
자, 기가 바란다고 움직인다고 해서 이가 주인이고 네, 장군이고 기를 주재하는 것인데 이가 그것을 쫄쫄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바라면 이는 그 바라는 기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발이승이다. 네, 기발이승하고 근데 이런 경우에도 기가 바란 것이 절도에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이가 힘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이 되므로 기발이승은 가선가악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황 선생님은 이가 바라는 것과 기가 바라는 것. 자, 이가 바라든 기가 바라든 두 경우에 모두 다 이와 기는 함께 있죠. 네, 이와 기는 함께 있다. 이기불상리라는 그 성리학의 원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따릅니다. 다만 논리적으로는 뭐가 주가 되느냐 함께 있기는 있는데 이와 기 중에 어느 게 주가 되느냐 따라서 이 이가 바라느냐 기가 바라느냐 사단과 칠정을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 네, 그 각각의 유래와 관련하여 네, 주된 것을 가리켜 말하면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 한번 같이 보시면 이황에 따르면 이의 주재 능력이 그러니까 이가 기를 주재하는 능력이 잘 발휘되고 기가 제어될 때 사단의 선함이 온전하게 드러나며 칠정을 선으로 이끌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황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문부터 같이 볼게요. 경을 위주로 하여 근본을 세우는 것, 이치를 궁구하여 그 알을 지극히 하는 것, 그 다음에 스스로 반성하여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공효가 서로 나아가 오래 쌓여서 참으로 아는 데 이르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 읽어볼게요. 먼저 경은 이 공부의 처음과 끝을 꿰뚫고 있다. 실로 경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이치는 밝아지고 마음은 안정될 것이다. 공부의 처음과 끝이 경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군자의 학문은 성인 군자 이상적인 인간상 자 군자의 학문은 마땅히 마음이 바라지 않았을 때에는 마음이 바라지 않았을 때라는 것은 아직 외부 사물의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본성의 상태라는 거죠. 본성의 상태. 마음이 바라지 않았을 상태는 본성의 상태죠. 본성 그대로일 때에는 반드시 경을 위주로 해서 존양 공부를 더 해야 하고 마음이 이미 발했을 때는 마음이 사물의 자극을 받아서 움직여서 감정으로 이제 움직여 작용해서 나왔을 때에는 또 반드시 경을 위주로 하여 성찰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라지 않았을 때에도 경 공부가 필요하고 마음이 발해서 나왔을 때에도 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경은 처음과 끝을 꿰뚫고 있다. 이황 선생님은 지금 수양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네, 여러분 키워드 하나 뽑는다면 무엇을 뽑을 수 있을까요? 네, 경을 뽑을 수 있겠다. 경을 위주로 해라. 자, 경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주희가 공부의 두 가지 양날개, 공부의 양날개를 거경과 궁리라고 했거든요. 거경하지 않으면 궁리할 수 없고 궁리하지 않으면 거경이 되지 않는다. 거경이라는 건 경에 머무는 것, 경을 지속하는 것이었고요. 궁리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 탐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서 내 마음의 그 본체에 저금하는 것, 그게 이제 거경인데요. 경은 제가 그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하는 것이 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희가 제시한 이 경이라는 것을 우리 조선의 성리학자인 이황 선생님이 조금 더 강조하면서
국리보다 거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밑에 한번 보면 이황은 경으로서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무엇을 실현할 수 있다? 천리로서의 우리 본성이죠, 여러분. 천리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도덕적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이면 경이 모든 공부의 처음과 끝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여기 우리가 원문을 먼저 보고 왔습니다. 자, 수양론 거경과 국리의 병행 함께 거경과 국리를 함께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주의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러나 거경과 국리를 병행하지만 특히 무엇을 강조해? 경의 실천을 특히 강조했다. 네. 그러면서 경의 주된 실천 방법,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거는 주희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마음, 내 본체, 본성을 온전히 하는 천리를 밝히는 공부잖아요. 어떻게 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치이자 본성인 천리를 밝힐 수 있는지 요 설명을 보시고 이런 공부를 하면은 천리를 밝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경의 주된 실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주일, 무적, 정제, 엄숙, 상성성입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도 학교에 서술형 시험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경의 주된 실천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막 많이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런 개념을 쓰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꼼꼼하게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키워드를 잡아서. 자, 주일 무적은 뭐냐면 하나 일이잖아요. 하나의 마음을 집중해요.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해서 자, 이 없을 뭐가 없느냐? 적인데 이건 잡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해서 잡념이 들지 않게 잡념 없도록 마음을 집중해라. 자, 정제음숙은 뭐냐면 몸가짐을 정제하고 엄숙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과 마음을 정제하고 엄숙히 해라. 그래서 몸과 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공부가 정제엄숙입니다. 그 다음에 상성성은 이제 항상의 상이에요. 항상 깨어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해라. 뭐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본성, 그러니까 그 본성의 상태를 천리로서의 본성의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게 상성성이에요. 그래서 경의 주된 실천 방법 세 가지는 주일 무적,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해라. 정제엄숙, 몸과 마음을 정제하고 엄숙한 태도를 가져라. 그 다음에 항상 깨어있는 정신을 유지해라 라는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공부가 되면 기질의 나쁨을 기질을 다스리고 내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천리를 밝히게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황 선생님의 사상이었고요. 자, 이제 이희의 성리학 사상 들어갈 텐데요. 자, 이희의 성리학 사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황을 봤기 때문에 한번 비교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황 선생님은 순수한 도덕 본성의 발현을 강조하셨습니다. 순수한 도덕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 본성 한 글자로 무엇이었나요? 이죠, 이. 네, 이 이라는 것은 천리, 하늘의 이치네요. 그래서 이 이는 어때요? 순선무악하죠. 악이 없어요. 악이 없다. 그런데 이 이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쵸? 원리이기 때문에 형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형입니다. 네. 그런데 형체가 없는 것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작용성이 없다가 운동성이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황 선생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는 무형이지만 유의하다. 네, 유의하다. 유의하다는 것은 작용성. 이때 위라는 것은 작용성, 운동성, 그러니까 능동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작용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작용성을 가진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가 뭐보다 더 귀하다? 네, 기보다 더 귀하다. 기는 비천하고 이는 귀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귀기천설이죠. 그래서 이는 뭡니까? 이는 장수. 네. 아이고. 네. 이는 장수예요. 장수. 장군이라는 거지. 이는 장수이고 기는 뭐예요? 기는 졸병, 졸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졸병인 기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가 기를 뭐 한다? 주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재. 이가 기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귀기천설을 가지고 순수한 도덕 본성으로서의 이에 무엇을 강조하셨다? 발현을 강조하셨다. 이 발현이 바로 뭐예요? 네, 작용성, 운동성, 네. 발현성, 작용성, 운동성을 발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비슷한 용어, 의미는 비슷한데 지금 용어들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순수한 도덕본성인 이가 발현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이 개념이 뭐다? 네, 이발인 거죠. 이발설. 그런데 원래는 뭐가 발해요? 원리인 이는 발하지 못하니까 기와 결합해서 기를 통해서 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만 발하는 건데 이황 선생님께서 아니야 도덕본성인 이도 발할 수 있어 라고 함으로써 이와 기가 함께 발할 수 있게 되었다. 발한다 라고 보는 관점이 이기호발설이었습니다. 이도 발하고 기도 발한다. 서로 함께 발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이 이기호발설입니다. 이와 기는 모두 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는 물론이고 이도 작용성, 운동성 발할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좀 전에 왔던 것처럼 사단은 이가 발해서 나온 감정이 사단이고 순선무악한 사단이고 기가 발해서 나온 감정이 일반 감정인 칠정은 이가 기를 주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가선가악해지는 감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황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 율곡이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율곡이는 일반 감정의 조절과 기질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이황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대안적인 이론을 제시하는데요. 핵심적으로는 이통기국론과 기발이승 일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황의 사상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서 살펴보면요. 자, 이통기국이라는 것은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되는 것이야 라는 것인데요. 자, 형태가 없는 근본 원리로서의 이는 만사만물에 두루두루 통하죠. 네. 그런데 형태가 있다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형태가 있는 기는 국한된다. 네. 기는 국한된다. 주희의 이일분수설을 이렇게 본인만의 용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표현을. 자, 그래서 이와 기의 관계를 보시면 이는 형태가 없어요. 무형이에요. 기는 유형이에요. 자, 무형이라는 것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다.
그 움직인다는 것은, 바란다는 것은 시공간의 그 배경 하에서 이동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무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위, 작용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작용성을 가지지 못해. 그런데 이 기라는 것은 재료이기 때문에 유형, 형태가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유위하다. 작용성을 가진다. 네. 발할 수 있다. 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황 선생님은 이는 무형이긴 하지만 무위가 아니라 이도 발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이제 이황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이가 정확하게 다시 짚는 겁니다.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이는 무형이니까 무위하고 기는 유형이니까 유위하다. 그렇다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바라는 것은 언제나 기만 바랄 수 있다. 바라는 것은 오직 기뿐이다. 그러면 현실에서 여러분, 현실적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서 이와 기가 별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바라는 기의 이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가 올라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발 이승 일도설은, 자, 이는 바라는 까닭이고, 기가 바랄 수 있는 그 근거, 원리가 되는 것이 이고, 기는 직접 바라는 것은 뭐다? 기다. 그래서 기는 바라는 것, 바라는 주체이므로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다. 탄다는 거 승차한다. 버스 승차하세요. 탈승 해서 기발 이승. 자, 기발 이승이라는 한 가지 길만이 옳다. 한 가지 길을 일도라고 해요. 일도. 그래서 기발 이승 일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발 이승 일도설이라는 것은 오직 기가 바라고 이가 기를 타는 그 한 가지 길만 가능해 라는, 한 가지 길만 가능해 라는 주장을 이렇게 기발 이승 일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의 이기론 원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이는 기의 주제자이고, 네, 동일하네요. 네, 이황 선생님과 동일합니다. 이가 기를 주제하는 주인이다. 네, 주제자이고, 이는 기를 타는 바이다. 이는 그 바라는 기를 올라타는 존재가 이라는 거죠. 자, 이가 아니면 기는 근거하는 바가 없고, 기가 아니면 이는 의지하여 드러나는 바가 없다. 그러면서 이는 무형이고 기는 유형이므로 이는 두루두루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자, 다시 이는 무위이고, 무형이니까 무위이고, 네, 기는 유위이므로 기가 바라면 이가 타게 된다. 바라는 것은 기이고 이는 오직 거기에 타는 거죠. 자, 물이 담겨 있는 그릇에서 물이 그릇을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그 물과 공기의 예를 들었다고 했는데요. 물이 담겨 있는 그릇에서 물이 그릇을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기는 개개 사물에서 오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자, 이 표현을 이기지묘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이와 기의 오묘한, 오묘한 결합을 이기지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기불상리를 또 이 선생님이 본인만의 용어로 이기지묘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와 기의 묘합, 오묘한 결합을 이기지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릇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것은 기가 바랄 때 이가 거기에 타는 것과 같다. 이 기발 이승. 그래서 이에 따르면 그릇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것, 즉 기가 바랄 때 이가 타는 것만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이 기발 이승 일도설을 가지고 사당과 칠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황 선생님이 이발 기발, 그래서 둘 다 서로 바란다, 이기 호발설을 주장했던 이유는
어떻게 해서 순선한 도덕적 감정인 우리 본성이 작용해서 순선하지 못한 가선가악한 그 칠정이라는 일반 감정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순선무악한 순수한 선 그 자체인 사단은 이가 바란 것이고 이가 바라여 기가 그것을 따른 것이고 일반 감정으로서 가성가악한 칠정은 기가 바랄 때 이가 그것을 올라타 있는데 이가 그 바라는 기를 주재하느냐 주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칠정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단과 칠정의 그 연원을 달리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도덕적 본성으로서의 그 이의 그 발현을 주장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는 기만 바랄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단 칠정론 주희의 이와 기는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이기 불상리에 주목해서 사단과 칠정 역시 분리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가 바라고 이가 탄 것, 기발이승, 기발이승으로 파악한다. 그러면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을 칠정이 포함한다. 무엇을? 사단을. 칠포사. 칠포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칠정이 있는데 그 안에 사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색깔이 잘 안 보이시죠? 칠정 안에 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칠정은 가선가악한 감정인데 그 중에 선한 부분, 칠정의 선한 부분만을 지칭해서 사단이라고 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칠정 중 선한 것만을 별도로 지칭한 것일 뿐이지 별개의 사단이라는 감정이 별개의 이에 의해서 발한 감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황 선생님과 이의 생각 완전히 차이 나는 입장을 들었잖아요. 어떤 것에 더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줏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황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 또 막 고개가 끄덕여지고 또 이의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러네 하고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장장 13년에 걸쳐서 이 사단 칠정에 대한 논쟁을 두 분이 이어가신 게 아닐까. 그리고 이 두 분만 이어가신 게 아니라 이황을 중심으로 한 그 학파와 또 율곡 이의를 중심으로 한 학파가 전체적으로 이 사단 칠정 논쟁에 참여한 것이었거든요. 네, 조선에 있어서 굉장히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특징적으로 한 획을 긋는 그런 논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배우지만 간단한 내용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료 플러스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자의 주자는 주의를 얘기합니다. 주의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에서 바란다, 기에서 바란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본 뜻은 이제 이의 생각이죠. 사단은 오로지 이만을 말하고 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다 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퇴계는 주자의 말에 근거해서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바라고 이가 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른바 뭐만 옳다? 기발 이승은 옳다. 단 칠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 역시 기발 이승이다. 모든 감정은 다 기가 바라고 그 바라는
기를 이가 올라타면서 나온 감정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오직 기발 이승밖에 기발 이승만이 가능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뭐만 가능해? 기만 가능해. 원리로서 형태가 없는 이는 그 바라는 이를 올라탈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바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다. 자, 본연지성이라는 것은 기질을 겸하지 않고 무엇만 말한 거예요? 이만 말한 거죠. 오직 이만 지칭하는 것이다.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한 것이다. 그쵸 여러분? 원래 이 본연지성이라는 건 본연의 성인데 이 본연의 성이 어디에 결합돼 있어요? 이 본연의 성은 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 이가 어디에 결합돼 있어? 항상 기와 결합되어서 존재한다. 이기 불상리인데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본성은 사실은 이 이와 기가 결합되어 있는 기질지성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질의 영향을 받는 본성. 기질지성을 기질의 영향을 받는 본연지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질지성 안에 본연지성이 있는 거니까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한 것이다. 그런데 본연지성은 기질을 겸하지 않고 이 기질지성 중에서 본연지성만 이 이만 빼서 얘기한 게 본연지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처럼 사단과 칠정 역시 이렇게 자, 칠정 안에 뭐가 있다? 사단이 있는데 선한 감정, 도덕적 감정으로서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라고만 지칭할 때는 이 칠정 안에 있는 요 선한 부분만 따로 떼서 얘기한 거고 칠정이라고 할 때에는 이 사단까지 모든 감정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면 칠정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자, 기질지성,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으로 떼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 원래는 기질지성밖에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이만 지칭해서 우리가 본연지성이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원래 인간의 감정은 칠정이야. 칠정인데 이 칠정은 가성가학한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칠정 중에서 아주 도덕적인 마음, 도덕적인 감정만 뽑아서 지칭한 게 바로 뭐다? 사단이다. 그러니까 칠정 안에 사단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칠정이 사단을 포함해. 그런데 뭐는 안 돼? 사단이 칠정은 포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맞죠? 네. 요렇게 이는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의 그 설명을 주의가 했던 이야기를 가져와서 칠정과 사단을 이제 해명하는데 네, 쓰게 됩니다. 자, 이는 이황의 이기호발설을 비판하고 이와 기가 함께 서로 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돼 라고 하시면서 기발 이승 일도설 오직 기만이 바라고 이는 바라는 이 기에 올라탈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기발이승 일도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바라고 이가 탄 것이다. 또한 이는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는 이거 뭐예요? 칠포사. 네, 칠포사론을 제시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이는 어떤 수양이 필요하다고 했을까라고 보시면 자, 이의 본연인 선의 실현을 위해서 기질을 바로잡아라. 기질을 바로잡을 것 이라고 해서 바로잡을 교기질을 강조합니다. 교기질. 우리 아주 기본적인 성리학적 입장이죠. 자, 천리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이치는 천리이기 때문에 순선무학하거든요. 그럼 이러면 이 천리로서 이의 공부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직 필요한 것은 뭐다? 이 이를 둘러싸고 있는 기질을 맑게 변화시키는 것, 기질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참고로 할 게 있는데요. 원래 이는 이 기의 본연은 호연지기라고 생각했어요. 호연지기. 호연지기 공부했던 기억 나시나요? 맹자가 제시했었는데요. 자, 상기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맹자가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한 제시한 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대인과 대장부였습니다. 근 사람. 대인과 대장부를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했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대인과 대장부냐라고 했을 때 집의를 통해서 의로운 행동을 모을 집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무엇을 형성한 사람? 호연지기를 형성한 사람을 대인과 대장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호연지기라는 것은 아주 호수처럼 큰 도덕적 기계라고도 하고 도덕적 용기. 네. 그러니까 우리 만물은 이와 기의 결합인데 이 기의 본연은 원래 도덕적 용기라는 거예요. 호연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질이 이제 흐려져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기질을 바로잡아야 된다. 교기질을 강조하면서 그 기질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시느냐? 기질을 바로잡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역행. 네. 역행이라는 거자. 행해라. 역은 힘력자입니다. 힘껏 행해라. 그러니까 실천하라는 거죠.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라라는 게 역행인데요. 무엇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극기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극기. 자기 기자예요. 자기를 극복하는 거. 자기를 극복? 나의 무엇을 극복하라는 거지? 나의 사심무욕, 나의 사욕.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 욕망, 욕심을 극복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네. 그러한 욕망의 주체로서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곧 기질을 바로잡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주의가 무엇을 강조했어요? 네, 거경을 강조했거든요. 역시 이도 경을 강조합니다. 다만 경을 통해 성에 이를 것. 자, 경을 통해 성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옆에 한번 제가 여기 적어 볼게요. 경을 통해 성에 이르러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 항산, 항심 약간 생각해 보시면 이 중에서 공부의 목표는 뭡니까? 공부의 목표는 경이에요, 성이에요? 경을 통해 성에 이른다. 그렇죠. 성은 공부의 목표가 되는 거고 경을 통해니까 공부 방법인 거죠. 공부 방법. 자,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 이황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네,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천리를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밑에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면서 또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라는 것에는 이치에는 한 글자도 더할 수 없으며 털끝만큼의 수양도 더할 필요가 없다. 이는 본래 선한데 이치라는 것은 본래 선한데 무슨 수양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렇죠? 네, 이는 천리는 완전하니까요. 성현의 수많은 말씀은 다만 사람들에게 기를 단속하여 기의 본연이 뭔데? 호연지기죠. 자, 이 기의 본연인 호연지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을 따릅니다. 기의 본연이란 호연지기를 말한다. 자, 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진실한 이치이고 마음의 본체이다. 사람이 그 본심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사특함이 본심을 가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으로 주제하여 사특함을 제거하면 본체가 온전할 수 있다.
마음의 본체는 하늘의 진실한 이치인데 그 이치가 이 사특함으로 인해서 이 선한 본심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라는 게 아까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경이라는 건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해서 내 마음을 본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마음의 이 사특함을 제거하는 공부가 경이죠. 그래서 경은 공부 방법이니까 노력의 요체, 중요한 실체고 성은 노력을 거둬들이는 바탕이므로 경으로서 성에 이를 수 있다. 경은 노력의 요체. 공부 방법이라는 거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노력의 요체. 자, 이렇게 노력하고 나면 노력을 아이고 이 노력을 거둬들이는 바탕이 다른 뭐다? 네, 성이다. 노력을 거둬들이는 바탕. 그래서 성이 공부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다만 경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여기 요 문장, 경으로서 성에 이룰 수 있다. 경을 통해 성에 이른다. 이게 바로 율곡 이의와 그 다음에 퇴계 이황을 구분할 수 있는 핵심 문장이 됩니다. 자, 이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적 불완전성은 기의 불완전성과 가변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기지를 바로 잡으면 교기질하면 이 이치의 본연인 즉 선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잠깐 나와 있는데 사회경장론, 아까 사회개혁에도 앞장섰다고 관심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아주 벼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관리로서, 그 다음에 이 율곡 이이가 돌아가시자마자 아마 임진왜란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게 또 이이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군대를 보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죠.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등과 관련된 여러 개혁을 주장하고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나눠드린 학습지를 보면서 내용을 한번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황의 사상 여기 위에까지 봤는데 한번 채워보면서 볼게요. 자, 이황의 사상 이귀기천설. 네. 이귀기천설. 아이고, 네,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귀기천설.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기는 천하다. 네. 그래서 이는 장수, 기는 졸병, 이가 기를 주재해. 네. 이의 주제성, 능동성, 혹은 작용성, 그 다음에 이의 발현을 강조한다. 이의 발현을 강조해서 특히 이기불상리보다 무엇에 더 주안점을 둬요? 네, 이기불상잡,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이와 기가 별도로 발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기호발설을 주장하시는데요. 이기호발설은 이와 기는 모두 발할 수 있다,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가 발하는 경우에 뭐가 나와요? 잠깐만요, 여러분. 자, 이가 발하면 사단이라는 도덕적인 감정이 나오고 기가 발하면 가성가악한 칠정이라는 일반 감정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것을 발, 그 다음에 기는 어떻게 해요? 수청을 따르라. 네, 이가 발할 때 기는 따르라.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것을 이발, 기수라고 하고요. 기가 발할 때 발하는 기를 이가 수청을 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올라탄다. 그것을 기발, 이승이라고 한다. 자, 이 사이에 있는 여러분, 여기 제가 진하게 하지 않은 이 글씨들은 그냥 관계대명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조사 이런. 그래서 이발 이기수지라고도 하고 이발
기수라고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황 선생님께서 얘기하고자 했던 핵심은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원래 이와 기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이지만 뭐가 주가 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 연원을 달리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도덕적인 마음인 사단과 선악이 섞여 있는 이 칠정이라는 감정을 철저히 구분함으로써 무엇을 더 우위, 그 다음에 더 강조하고자 했던 거예요. 무엇을? 그렇죠. 도덕적 본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양은 어떻게 해야 돼? 오직 경. 이황 선생님 경밖에 모르는 바보는 아니고 경밖에 모르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모든 공부의 시작과 끝은 경이라고 했는데요. 이 경이라는 것은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는 거잖아요. 주일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의를 집중해서 잡념이 없도록 하는 거, 의식을 집중해서 잡념이 없도록 하는 거. 정제엄숙은 몸과 마음을 정제하고 엄숙히 하는 거, 태도를 엄숙히 하는 거. 상성성, 항상 도덕적인 나의 도덕적인 본성, 내 생각을 또렷이 깨어있도록 하는 거, 생각을 깨어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보면 결국 경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거라.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 긴장의 상태를 유지해라. 자, 밑에 한번 보시면 글을 읽자 되었습니다. 칠정이 이와 기를 겸하였다는 것은 칠정이 이와 기를 겸하였다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칠정을 사단과 비교하여 말하자면 기와 칠정의 관계는 이와 사단의 관계와 같습니다. 따라서 발현하는 것에 각각 혈맥이 있고 그 이름에는 모두 가리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위주가 되는 것에 따라 나누어 이와 기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위주, 뭐가 주가 되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한테 어떤 예를 들어드릴 수 있을까? 달걀이 있어, 달걀. 계란. 계란이 있는데, 달걀이 있는데, 이 안에 여러분, 계란 노른자가 있잖아요.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어요. 그런데 노른자와 흰자 모두를 지칭할 때 우리가 달걀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노른자도 달걀이고 흰자도 달걀이고 결국 이게 하나가 됐을 때 달걀인 건 알고 있지만 뭐가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서 자, 노른자는 이라고 하고 노른자를 둘러싸고 있는 흰자는 기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 이 노른자에서 나온 감정을 원래 이 달걀은 같이 있는 건 아는데 이와 기가 같이 있는 건 알지만 이 이를 주로 해서 사단이라는 감정이 나오고 기를 주로 해서 칠정이라는 감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라고 하면 그 뿌리이죠. 뿌리. 사단과 칠정의 그 뿌리 이 연원이 서로 같다, 다르다. 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순선무악한 이를 연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감정이고요. 칠정은 가성가악한 기를 연원으로 하기 때문에 가성가악한 일반 감정이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내가 말을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의 사상을 보시면 이통기국론 말씀하시는데요. 자, 형태가 없는 이는 두루두루 통하고 기는 형태가 있어서 국한된다. 자, 다시 이는 모든 사물의 원리이자 도덕 본성의 근거로서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이는 두루두루 통하고 그 말을 보편적이라는 거죠. 보편성을 유출할 수 있다. 기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운동 변화하는 것으로 형체가 있으니까 운동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운동 변화하는 것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 국한된다. 그래서 이통기구. 그런데 이렇게 우리 현실에서 이와 기가 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이기불상리 하는 모습을 이황이 아니라 이이 선생님이 본인만의 언어로 이기지묘라고, 이와 기의 묘합, 묘한 관계, 그것을 무효한 결합, 네, 그런 의미를 이기지묘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통기구. 이통기구군 이일분수, 주위의 이일분수를 또 이렇게 자기만의 용어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논쟁점. 오직 기만이 바랄 수 있다. 바라는 건 오직 기다. 이거 뭐라고 해요? 기발 이승 일도설. 기가 바라고, 이는 그 바라는 이를 올라타고 있는 그 한 가지 방향, 한 가지 길만이 옳다. 모든 것은 기가 바라고 이가 올라타는 방식으로만 존재한다. 따라서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바란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우리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양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교기질, 기질을 바로잡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기가 맑고 깨끗해지면 이 천리로서의 일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기질을 바로잡는 방법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역행, 힘써 힘껏 실천해라, 힘껏 행해라. 어떻게 행해? 라고 하니까 극기하라고 합니다.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는 극기, 자기를 극복하는 극기가 교기질의 핵심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른다.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른다. 네, 경으로 사사로움과 바르지 못함을 제거. 이게 사특함입니다. 사사로움과 바르지 못함이 사특함이에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 이러한 사특함을 제거하여 하늘의 진실한 이치이자 우리 마음의 본체인 뭐에 이르러요? 성에 이르러야 한다. 경이라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 본성, 마음의 본체인 하늘의 진실한 이치인 성에 이르러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 선생님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밑에 글을 읽자까지만 볼게요. 네, 봅니다. 자, 이는 모든 사물의 원리이고, 기는 그 원리를 담는 그릇이다. 재료라는 거죠. 비유한다면 이는 이상이고, 형이상, 기는 이상을 담은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형이하. 물론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냐고 할 때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는 둥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 모양이 둥글고, 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 모양이 모나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이 물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하늘의 이치를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같다. 자, 그런데 현실은 항상 변한다. 조금 전까지 따뜻했던 물이 시간이 지나면 차가워지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이상이란 그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면 이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이의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바꾸려는 이의의 실천 의식이 나오는 것이다. 네, 다른 교과서에 있는 원문인데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와 이황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그냥 비교만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